쌤이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은 사각형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근데 그 전에, 자, 잘 봐봐. 이렇게 있고, 동고동락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1학년, 고등학교. 그 다음 5반, 나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자, 이 나현이라는 학생, 쌤이 여기다 써볼게. 나현이는 5반이다. 나현이는 1학년이다. 나현이는 동고동락 고등학생이다. 자, 쌤이 지금 설명한 거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바꿔볼게요. 5반은 나현이다. 1학년은 나현이다. 나현이가 누굴까요? 1학년까지 그냥 통으로 먹어버렸네요. 자, 동고동락 학교는 나현이다. 야, 그죠? 딱 봐도 위에 거는 맞아요. 근데 밑에 건 틀리지.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승산이 있어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 나연이가 제일 작죠? 아, 무조건 작은 놈은 큰 놈이다. 얘가 모든 명제에서 다 통해요. 작은 놈은 큰 놈이다. 쌤이 이걸 설명한 이유가 이제 지울게. 작은 놈은 큰 놈이다. 이것만 알고 있었네요. 자, 사각형을 할 건데 쌤이 지금 그린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에요? 그냥 네 변만 있고 각만 4개 있는 바로 그냥 사각형이야. 근데 여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거야. 그 업그레이드는 뭐냐면 양쪽 왼쪽 오른쪽에 있는 변을 통일시킬 거야. 같은 길이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건 뭐야? 바로 등면 사다리꼴이 되는 거야. 즉 여기 평행, 그 다음 여기 길이 같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업그레이드는 뭐냐면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변들을 평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윗변과 아랫변이 통일돼요. 그래서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바로 평사죠. 평행사변형. 자, 이 평행사변형에서 조금 키우자. 자, 평사에서 두 갈래로 갈 거야. 두 갈래로. 게임, 롤플레잉 게임이나 이런 데 보면, 힘을 막 쓰는, 기사옷 입고 단단한 놈, 아니면, 마법 쓰는 법사들. 이렇게 있죠? 힐러들. 그렇게 될 거야. 바로, 자, 힐러들은 지팡이 들고 다니죠. 거기에 마름모 형태의 그런 것들 갖고 다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로 마름모야. 자, 이 마름모는 다 포기하고 내변의 길이를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수직이야. 이게 바로 마름모예요. 그런데 다른 놈 하나가 있어. 걔는 단단하게 각을 다 가져갈 거야. 90도 각을. 이거야. 이렇게 되고 잠깐만. 딱 봐도 누군지 알겠죠? 직사각형이에요.
수직, 수직, 수직.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내각을 90도를 가져갔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되 수직은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네 변이 네 대각선이 다 같아요. 한 점에서 만났을 때. 그럼 얘네들을 모두 합친 애들이 있어. 자, 이 놈들을 모두 합친 게 바로 이 놈이야. 왜 그렇게 만들어졌어? 이거. 정사각형이에요. 자,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마름모의 장점, 내변의 길이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직사각형의 장점, 90도 다 가져가요. 다시 마름모의 장점, 두 대각선이 수직이야. 근데 직사각형의 장점, 여기 네 개의 길이가 다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죠, 얘가. 왜 이거 봐봐요. 정사각형이 가장 작네. 그죠? 왜 제일 좋은 놈이니까 가장 적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정사각형은 등변사다리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다 맞죠? 작은 놈은 큰 놈이다. 지금 쌤이 쓴 게 다 맞는 말이야. 그 반대로 말하면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아니죠. 큰 놈은 작은 놈이다. 자,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란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장미꽃이다. 명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미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거든. 그런데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이건 명확하게 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명제예요. 그래서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과 문장이고, 이때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 이 조건은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 명제가 되는 것. 쉽게 말하면 EX는 5. 왜 X는 4라고 하자. X는 2죠. 이게 참이야. 근데 X에다가 3을 넣으면 거짓이 되죠. 참과 거짓은 말을 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숫자가 바뀜으로써 변해요. 이런 걸 바로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진리집합은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 즉 명제 파트는 집합의 한 분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의 모임, 걔네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진리 집합이에요. 여기 쌤이 잘못 썼어요. 리아, 진리 집합.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는 소수이다. 맞죠? 참. 루트 5는 무리수이다. 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죠. 거짓. 이렇게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죠. 지금까지 말한 이놈들은 다 명제예요. 자, 이놈들. 홍쌤은 차은우급으로 잘생겼다. 누구는가는 잘생겨 보이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장미는 이쁘다. 금방 얘기했고, 한소희는 이뻐요. 이쁜데 안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x는 10보다 작은 소수이다. 자, x에다가 2를 넣으면 참 돼요. 3 넣어도 참이 되는데 4 넣으면 거짓 돼요.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네. 얘도 5를 넣으면 거짓, 4를 넣으면 참. 이놈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해요. 명제의 참, 거짓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는 자, P이면 Q이다를 우린 기호로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내요. 이때 이 P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 Q는 결론이야. 그래서 화살표를 Q 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해요. 이때 명제가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건 확정이 됐으니까 기호를 좀 바꿔요. 그냥 두 줄 화살표로 바꿔요.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에 참고로 거짓이면 P는 Q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집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명제에서 PQ 이거를 대문자로 표시해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집합 표시로는 우리가 많이 썼던 포함관계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돼요. 그 역으로 P가 Q에 속하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발레라는 게 있는데 발레는 P이면 Q이다. 이 가정에서 P가 만족은 하는데 결론이 안 통하는 게 있어. 그러한 반대인 예시 하나, 그거를 바로 발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에 발레가 하나라도 뜨면 그 명제는 깨져요. 그래서 명제가 거짓이 되거든. 그 예를 들어서 n이 짝수이면 n은 4의 배수이다. 자, 이런 명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n이 짝수이면 뭐뭐이면 얘가 바로 p야. 그 다음 뭐뭐이다 앞에 있는 n은 4의 배수이다 q예요. 그럼 얘는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일까 거짓일까? 그걸 구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n에다가 2를 넣어봐요. 2가 짝수이면 2는 4의 배수이다. 2는 짝수는 맞아. 근데 4배수는 아니네. 이게 바로 발레예요. 그래서 발레 n은 2. 그러므로 이놈은 거짓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발레예요. 자, 이번에는 명제 부정인데 어떤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거를 명제의 부정이라고 해요. 자, 이 부정은 우리 기호로 이렇게 슬러시 같은 애가 있어요. 이렇게 쓰거든? 얘가 낫이에요, 낫. 그래서 not P라고 해요. 이때 집합 표시로는 자, P가 아니다. 이렇게 있고 U가 있고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P가 아닌 곳 어디야? 여기죠? 그럼 우리 집합 표시로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P의 여집합이라고 우린 했죠. 그래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P가 아니다. P가 아닌 곳 어디야? 여기죠? 그럼 우리 집합 표시로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P의 여집합이라고 우린 했죠. 그래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P가 아니다. P가 아닌 곳 어디야? 여기죠? 그럼 P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명제 P가 참이면, 당연히 P가 참이면 나P, P가 아니다는 거짓이 되겠죠. 나P는 거짓. P가 거짓이면 나P는 참이 돼요. 그 다음 이 3번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에요. 그 다음 not Q 이렇게 돼요. 자,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이때 이걸 집합 표시로 하게 되면 P이고, 자,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집합에서도 했지만 그리고라는 개념은 교집합이었어요. 그래서 P 교집합 Q가 돼요. 또는은 그렇죠. 합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표시를 하게 되면 not P, P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Q의 여집합. 드모르강 법칙 기억나죠? 그렇게 하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집합과의 관계에서 그리고는 교집합 또는 합집합 이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 다음 모든 X, 그 다음에 어떤 X라는 게 있는데 요거 먼저 설명을 하면 일단 부정부터 설명할게요. 모든 X의 부정은 어떤이에요. 어떤. 이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에요.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모든 X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연립부등식 때 연립방부등식 배울 때 항등식과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문제를 풀었었어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럼 항상 K가 뭐가 되든 다 된다는 얘기거든. 뭐가 되든 그게 바로 모든이야. 그래서 모든은 어떤 걸 넣어도 다 참이 돼야 돼요. 단 한 개라도 아까 배운 발레가 있으면 명제가 깨져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쓴 명제는 깨지게 돼요. 근데 어떤 한 개만 돼도 뭐든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은 한 개만 돼도 무조건 성립해요.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단 한 개라도 참이 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거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게 어떤이에요. 그 다음 not P의 not P는, 자, 친구들, P의 여집합의 여집합 기억나요? 다시 P가 되죠. 그래서 얘도 다시 P가 돼요. 이 정도는 뭐 알겠죠? 그 다음, 자, not P 또는 Q는 여기다 써볼게요. P 또는 합집합 Q의 not은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not P 또는 not Q, P 교집합 Q의 여집합,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의 예시가 윤희는 중간고사 수학 점수가 90점을 넘었고, 그럼 그대로 부드럽게 얘기하려면 그리고 라고 하잖아. 그지?
얜 그리고네. 중간, 기말. 그죠? 그리고네. 이거 동그라미 1번 이야기야. 그래서 그리고는 교집합이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중간고사를 90점을 넘었거나 또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이놈은 바로 합집합이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중간고사를 넘어도 됐고 기말고사를 넘어도 되고 둘 다 넘었어도 됐고.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밑에 자 부정에서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에요.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고 그 다음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같지 않다의 부정은 같다. 부등호는 작다의 부정은 반대 방향 같다도 붙이는 거야. 그 다음 유리수의 부정은 무리수. 무리수의 부정은 유리수죠. 자, 이놈은 예를 들어서 요걸 그려보면 돼요. 0부터 2까지 요 놈이죠. 이거의 부정은 반대 여기 비어있는 데 있죠. 여기가 답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얘는 2랑 0을 포함했죠. 파란색은. 근데 우리는 반대니까 빵꾸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x가 0보다 작거나 작은 놈보다 더 작고 또는 큰 놈보다 더 크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 어떤 명제 P와 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의 역은 역은 P이면 Q이다. 얘가 앞으로 가고 얘가 뒤로 가면 돼요. 그래서 Q이면 P이다. 얘가 역이에요. 대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바꿨죠. 바꾼 상태에서 둘 다 낫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낫Q이면 낫P이다. 얘가 바로 명제의 역 대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자, 이거의 역은 뭐뭐이면 뭐뭐이다. 얘가 기준이야. 그래서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얘가 역이에요. 자, 대우는 이 역에다가 낫을 붙이면 돼요.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이놈이 대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거짓 관계인데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우리 역은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놈을 잘 봐봐. P이면 Q이다. 그거의 반대인 나Q이면 나P이다. 반대로 말하고 있죠. 근데 문맥상 똑같은 말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예를 들어서 홍쌤은 한소희를 좋아한다. 이건 참이거든? 이거 참이에요. 무조건 참이에요. 그런데 역을 해볼까? 역은 한소희를 좋아하면
홍쌤이다. 이거거든? 자, 얘는 한소희를 좋아하면 홍쌤이래. 맞기는 해. 그런데,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 한소희의 팬미팅을 해갖고 1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한소희 다 좋아하네. 그죠? 그 1만 명이 다 쌤 얼굴이면, 그거 참 좋겠죠? 말도 안 되죠? 거짓이에요. 부분적으로 거짓이야, 얘는. 근데 대우는 한소희를 좋아하지 않으면 홍쌤이 아니다. 맞죠? 나는 한소희를 좋아해요. 근데 한소희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반드시 거짓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대우증명법 때 쓸모가 있어요. 자, 세 번째, 3단노법. 자,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은 죽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보이죠? 사람은 P, 동물이다. Q, 동물은 Q, 죽는다. R,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래서 P이면 Q를 건너뛰고 R로 가도 된다는 얘기야. 즉, P이면 죽는다. R.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은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물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단원이에요.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자, 이게 맞는 말이래요. 그러면, 자, P가 Q한테 뭘 주고 있죠? 주인공은 먼저 말을 하겠죠. P는 Q에게 주고 있네. 왜? 나는 충분하니까 줄 수 있겠죠. P는 Q에게 충분 조건. 이번에는 시점을 바꿔서 Q가 주인공이에요. Q는 P한테 뭘 받고 있죠. 왜? 필요하니까. Q는 P에게 필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인공이 P라면 P는 Q에게 주고 있네? 충분 조건. 반대로 Q가 주인공이면 Q는 P에게 받고 있죠? 왜?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참고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Q가 큰 거야. 잘 봐봐. P가 Q한테 줘버렸잖아. 주니까 Q가 많아지겠죠? 많아지니까 부등호 방향은 이쪽 방향이 맞지. 자, 얘도 이번에는 P가 받고 있죠? P는 Q이기 받고 있네? 필요 조건. 자, 주인공이 Q라면 Q는 P이기. 자, 주고 있네요? 왜?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2번 이렇게 빼종 나와 있죠? 왜? 중요하니까 쌤이 이렇게 빼놨어요. 자,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도 맞고, 자, Q이면 P이다도 맞는 거야. 양방향이 다 되는 거죠. 이걸 바로 P는 Q이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근데 얘를 좀 줄여서 필충 조건이라고도 해요. 자, 기호는 이렇게 양쪽 화살표를 하면 되는 거야. 얘가 바로 필충 조건이에요. 자, 필충 조건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좀 외우면 좋아요. 필충 조건이 몇 개가 있거든? 걔를 좀 외우면 편해질 거야. 자, 그래서 진리집합과의 관계로 보면 P는 Q이기 충분 조건이라면, 그럼 P가 충분하니까 Q한테 주겠죠. 그러므로 진리집합으로 P와 Q가 있으면 Q가 큰 놈이에요. 자, 반대로 필요 조건이다. 그럼 화살표가 반대겠지? 그래서 P, Q 화살표 반대니까 먹는 것도 반대죠. 자, 그 다음 필충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얘는 이렇게 하죠. 쌤이 원래 하나짜리로 많이 써갖고 이렇게 2개짜리로 바꿀게요. 자, 이때는 P와 Q가 같겠죠. 둘이 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진리집합과의 관계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명제 증명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우를 증명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2번째는 기루법이에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경우 대우를 써버리는 거야.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대우를 쓰면 훨씬 알아보기 편하게 보여요. 이 명제가 헷갈렸는데 대우를 써버리니까 뭐가 보이는데? 이렇게 돼요. 그 다음 귀르법인데, 이 귀르법은 시험 문제 네모칸에 많이 나와요. 얘는 이거야. 뭐라고 쌤이 해야 되냐면, 홍쌤이 잘생겼다, 그거를 증명하려고 그래. 그럼 귀르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홍쌤이 잘생기지 않았다면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귀르법이야. 자, 예를 한번 다시 들어줄게. 대우증명법은 홍쌤은 잘생겼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자, 홍쌤은 잘생겼다야. 그러면 대우, 못생겼으면 홍쌤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증명하는 거고, 귀르법은 홍쌤은 잘생겼다를 증명하려고 홍쌤이 잘생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물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쌤이 보여줄 거예요. 자, 대우증명법 첫 번째, 자연수 A, B에 대하여.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얘들은 꾸며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얘를 바꿀 필요는 없어. 바로 A, B가 짝수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얘가 P고 얘가 Q예요. 이렇게가 Q. 자, 그럼 대우는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 이제 시작이야. A 또는 그리고 B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바꿔야겠죠.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자, 그러면 아무거나 넣어봐요. 그리고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A, B. 이렇게 바꿔줄게요. A, B 모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그럼 A, B 모두 홀수래. 3, 5 넣어봐요. 그럼 3, 5, 15 홀수가 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 홀수, 짝수는 친구들 나중에 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 짝수는 2의 배수 애들이거든. 그래서 짝수는 2K꼴이야. 근데 홀수는 그 다음 숫자들이지. 그래서 2K-1이라고 써요. 얘가 바로 홀수예요. 자, 2K 짝수, 그 다음에 2K-1 홀수야. 쌤, 2K 플러스 1도 홀수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수열이라는 파트는 2K-1을 쓰지만 순열과 조합에서는 2K 플러스 1을 쓰게 될 거야.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A가 홀수래. 그지? 지금 쌤이 이거 증명할게. 그러면 A는 2K-1, B는 2, 똑같은 K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2P-1이라고 할게요. 자, 홀수네. 그러므로 A, B는 2K-1 곱하기 2P-1. 쌤이 조금 이걸 바꿔줄게요. 갑자기 생각났어. 짝수는 2 네모꼴이야. 이게 나야. 홀수는 2 네모 마이너스 1꼴이에요. 자,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봐봐. 얘를 분배할 거야. 4KP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죠. 하나 더 쓸게요. 아까 썼던 거 2 네모 플러스 1도 써놓을게요. 얘네들은 다 홀수야, 친구들. 물론 2 네모 플러스 3도 돼요. 마이너스 3도 되고. 자, 그래서 얘는 요만큼을 2로 묶어요. 2로 묶으면 2kp 마이너스 k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필요가 없어, 친구들. 2 네모 플러스 1꼴이네. 홀수네. AB도 홀수네. 그래서 AB 모두 홀수이면 AB도 홀수이다가 맞아요.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가 답이 되는 거야. 자, 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얘 꾸며주는 거야.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얘가 p, n도 3의 배수이다. 얘 q야. 자, 그럼 대우를 쓰면 좀 색깔을 바꿀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제 시작. n이 3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배수가 아니다. 얘가 대우인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쌤이 이 동그라미 2번은 대우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는 게 좋아. n제곱이 3배수래. 자, 어떤 수가, 그러니까 어떤 수가 3의 배수면 제곱도 무조건 3배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3배수면 어떤 수는 반드시 3배수야. 맞아. 자,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할 건데 사실 얘는 참이야, 친구들.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인데 쌤이 증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증명하기 전에 3배수가 아니죠. 일로 봐.
1이 3배수가 아니죠. 그럼 1제곱도 3배수가 아니네요. n에다 2 넣어봐요. 안 돼요. 4 넣어봐. 안 돼. 그죠? 근데 얘 증명은 금방 위에서 짝수 홀수를 배웠잖아, 우리. 그치? 그럼 3배수는 뭐야? 3 네모꼴이에요. 얘가 3배수. 그럼 3배수가 아닌 애들.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이렇게 3개씩 끊을 수가 있겠죠. 1, 2, 3을 생각해봐. 3네모 마이너스 1, 3네모 마이너스 2. 자, 1 넣어봐요. 네모에다가 3, 2, 1 되잖아. 얘가 바로 3배수가 아닌 놈들이야. 물론 플러스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증명을 해볼게요. 자, n이 3배수가 아니면, 즉 n이 3네모 마이너스 1 또는 n이 3네모 마이너스 2. 그러면 n제곱, 이거 전체 제곱해봐요. 3, 3은 9, 네모, 제곱, 곱셈 공식이죠? 6네모 플러스 1이 되거든? 자, n제곱, 9네모 제곱, 2는 4, 3, 12네모, 플러스 4가 되거든? 자, 이 위에 거 이거 다시 봐봐요. 2로 묶어버렸죠? 마찬가지야. 3으로 묶을 건데 요만큼만 묶을 거야. 3네모 제곱 마이너스 2네모 플러스 1인데 다 필요 없고 3네모, 그죠? 플러스 1꼴이네. 아, n제곱 3배수 아니네. 그죠? 얘 봐봐. 3으로 묶을 거야. 3네모 제곱, 4네모. 자, 이놈이 중요하거든? 플러스 1 해봐요. 그럼 3일은 3이죠? 4가 되고 싶어. 플러스 1이네. 이놈도 3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런 꼴이야. 그러니까 얘도 3배수가 아니네. 그래서 n제곱이 3배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가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동그라미 3번인데 얘도 이거 꾸며주는 말. 대우 쓸게.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이거 그대로 썼다고 치고 x가 0 그리고 y가 0이면 xy는 0이다. 얘는 대우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는 xy 모두 0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야, 둘 다 0인데 곱하기도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인데 루트 3은 무리수이다. 귀류법으로 하면 루트 3은 무리수가 이거 무술이 뭐야? 무리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자, 무리수가 아니니까 유리수네. 그럼 루트 3은 이쁘게 그냥 다 써줄게요. 유리수이므로 루트 3은 a분의 b 꼴이고 a와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수니까 뭐 2분의 3, 뭐 5분의 7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져 있어야겠죠. 이런 거는 약분이 또 되잖아. 그래서 서로소라고 써놔야 돼요. 자, 그러므로 넘길게요. 루트 3a는 b, 양변 제곱할 거야. 3a 제곱은 b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이때 b 제곱은 3a 제곱인데 이런 꼴이죠. 즉 b 제곱은 3배수이다. 그러므로 어떤 수의 제곱이 3배수이면 앞에서 했거든. 그래서 b는 3배수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때 자, b제곱이 3배수잖아. 그러므로 b제곱을 3k라고 놓을게요. 그런데 미안. b제곱이 3배수니까 b도 3배수죠. 그래서 b를 3k라고 놓을게요. 자, 양변 제곱하면 b제곱은 9k제곱이 되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금방 b제곱은 3a제곱이었어. 그래서 이 b제곱 대신에 3a제곱은 9k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약분하면 a제곱은 3k제곱이 돼. 즉 a제곱은 3 어떠한 꼴이네요. a제곱이 3배수네. 그러므로 a도 3배수네. 근데 이상한 걸 느낀 친구가 있을 거야. 뭐냐면 b도 3배수고 a도 3배수야. 근데 금방 a와 b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어요. 서로소야. 더 이상 약분이 안 돼. 근데 a와 b가 모두 3배수잖아. 그럼 약분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모순이 된다는 얘기야. 둘 다 모순이구나. 그래서 a와 b는 3배수가 될 수가 없는 상황. 자, 절대 부등식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부등식이거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성립하는 거. 자, 1번은 a-b가 0보다 크다죠. 마이너스 b를 넘겨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항상 이렇게 되는데. 자, 두 번째는 a제곱이 어떤 수의 제곱은 뭘 넣든 다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를 넣으면 다 플러스 돼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또 어떤 수를 더했어. 근데 그 놈도 제곱이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 다음 절대값 a에서 우리 a가 0보다 클 때는 a로 빠져나오죠. 그런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로 빠져나올 거고, 그 다음 절대값 a의 제곱을 하면 그냥 그대로 a제곱이 돼요. 그 다음 절대값 ab는 뜯을 수가 있어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마찬가지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 자, 이 네 번째가 매우 중요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a가 0, 그리고 수학에서 그리고는 컴마랑 똑같아요. b는
0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얘가 필충 조건 중에 하나예요. 필충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넘기면 돼요. A제곱, B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 6번은 B를 넘기면 A가 B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자, 알겠죠? 그 다음 이 7번부터 중요한데, 자, 얘 곱셈 공식이 되죠. 이 위에다가 쓸게요. 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이 되네. 그래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문제는 8번인데, 이 8번 보면, 곱셈 공식이 안 되죠? 얘는 꼭지점을 구하는 거야.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 A 제곱 하면 AB 나오죠. 그 다음 무조건 빼기 4분의 1 B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놈 어떤 수의 제곱이죠? 얘 4분의 3은 이미 플러스고 B제곱 어떤 수의 제곱이죠? 어떤 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이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자, 9번은 우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에서 배웠어요. 얘는 이렇게 묶어서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꼭 외워야 돼요, 친구들. 자,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이네. 그래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 다음 이놈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죠? 플러스 3ABC라는 걸 우리 배웠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누구야? 얘죠? 근데 여기 단 A와 B와 C가 다 같대요. 그죠? 그러면 얘가 0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3ABC만 남게 돼요. 얘는 등호일 때고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좀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외우고 있으면 좋고 자, 이 11번, 12번은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어요. 얘는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 얘는 작거나 같다 절대값 A-B를 요거를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알겠죠? 얘가 바로 절대 부등식이었어요.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산술, 기하평균은 이놈을 외우면 돼요. 근데 얘를 외울 게 아니라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요걸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서 이 2분의 A 더하기 B를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그 다음 루트 AB를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건 필요 없고 이건 문제 유형만 잘 알면 돼요. 여기 파트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요 놈들이야. A와 B는 반드시 양수여야 하고 단 등호는 A와 B는 같다. 요 놈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문제 얘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거든? 분배하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다 분배할 거야. 곱하면 4. AB. AB분의 4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 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친구들, 자,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2차 함수였어요. 그죠? 2차 함수로 최소값, 최대값을 구했어. 근데 이번 파트를 배우면서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산술 기하평균도 있다는 거. 자, 산술 기하는 언제 쓸까요? 바로 여기에서 두 개를 곱하죠. 자, 두 개를 곱했을 때 딱 문자가 사라지는 경우, 그때 사용하는 거야. 바로 이런 경우죠. 2차 함수 만들 수 있어요? 절대 없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쉽게 둘이 곱해봐. A, B가 사라지네. 이런 경우가 바로 산술기하야. 자,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두 수의 곱 AB 곱하기 AB분의 4. 그 다음 뒤에 있는 5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루트 4는 2죠. 이 2는 4 더하기 5, 9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최소값은 9. 이때 단. 자, 단 이놈과 이놈이 여기에서 A, B랑 똑같은 아이들이야. 그래서 얘랑 같다. 자, 곱하면 A, B의 제곱은 4. 이때 A와 B는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A, B는 2가 돼요. 마이너스 2는 안 돼. 원래 A, B는 뿔마 2잖아. 2만 쓰는 거야. 그래서 답 A, B는 2다. 여기까지 쓰는 게 이번 파트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 파트는 산술 기하평균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산술 기하랑 쌍두마차격인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얘는 증명은 됐고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네들을 각각 더한 거를 곱한 놈은 크거나 같다. 자, a, b, x, y 보이죠? 바로 a 플러스 b, x, y.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한 거에 제일 중요한 거 전체 제곱이에요. 얘가 크거나 같다. 요거야. 그리고 단 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한다. 이 등호가 뭐냐면 같을 때, 얘랑 같을 때는 이럴 때래요.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x 플러스 4y는 5. 여기에서 금방 위에 한 것처럼 x, y 보여요? 그 다음에 3, 4. 자, 해볼게. 가로 열고 3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같다. 전체 제곱. 뭐? 3, 4, x, y.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나왔네요. 얘는 25죠. 곱하기. 얘는 5네? 5네. 25네. 그래서,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은 1이죠? 그리고 자, 여기 봐봐요. a분의 x, 3분의 x. 3분의 x랑 4분의 y는 같다. 그래서 x자를 곱하면 4x는 3y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푸는 건 별로 없을 건데 만약에 xy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3x 플러스 4y는 5잖아. 자, 여기에서 x는 4분의 3, y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3 곱하기 4분의 3, y 더하기 4y는 5. 그래서 잠깐만 4분의 9y 더하기 4y는 5죠? 4를 다 곱하면 9y 더하기 16y는 20. 그래서 y는 25분의 20이죠. 5, 4, 20, 5, 25, 5분의 4.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y를 구해내면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낼 일은 거의 없기는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 이거의 제곱들이 52일 때 얘랑 반대죠.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에서 요거 2, 3, x, y. 자, 그럼 똑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곱이죠. 2제곱 더하기 3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2, 3, x, y의 제곱. 이렇게 하겠네. 자, 그러면 이놈 3, 3, 9, 2, 2는 4, 13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얘는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이야? 52네. 얘가 2x 플러스 3y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쓸게. 2x 플러스 3y의 제곱은 작구랑 같다. 왜? 부등호 이렇게 바꿔놨어. 순서. 13 곱하기 52를 하면 안 돼, 친구들. 얘 소인수분해 해봐요. 13 곱하기 4야. 즉, 2 곱하기 2라고. 그럼 13 2개, 2 2개네. 13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즉, 26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작은 놈과 큰 놈 사이니까 마이너스 26과 2x 플러스 3y 26 사이다. 이렇게 쓰는 게 답인데 문제는 우리 그때의 x, y 값을 각각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최대값, 최소값 구한 거야, 친구들? 최대값도 구하라네? 그럼 26이야.
이때 xy 값은 단 a분의 x는 b분의 y죠. 2분의 x는 3분의 y. 자, x자로 곱하면 3x는 2y.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2다. 이 놈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야. 근데 쌤 이거 잠깐 지울게, 친구들. 좀 옆으로 밀자. 이렇게. 자, x는 3분의 2y를 넣어요. 그러면 9분의 4y제곱 더하기 y제곱은 52. 자, 9 곱하면 4y제곱 더하기 9y제곱은 52 곱하기 9. 자, 13y제곱이죠. 13y제곱은 52 곱하기 9. 근데 금방 52가 13 곱하기 4 아니었어? 그래서 약분돼서 4만 남아요. 그럼 y제곱은 36. y는 뿔마 6이 돼요. 자, y가 뿔마 6이니까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x는 뿔마 4가 되네요. 정답. x는 뿔마 4, y는 뿔마 6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코시-슈바르츠고 쌤이 푼 거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급 중에 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푸는 게.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이 정도만 알아도 내신 문제는 충분할 수 있을 거예요.